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형이 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양산형. 원래는 리뷰 도중에 다른 이야기로 새잖아요. 오늘 시작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HG 빌드 파이터즈 생고쿠 아스트레이 건담입니다. 전국 아스트레이 건담이죠. 2013년 12월 발매, 가격은 1,800엔. 이 비겁자! 도망치지 마! 랭고쿠 씨는 지지 않아! 그건 랭고쿠고, 이건 생고쿠고. $1,800엔. 비싸죠? 박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매장 가서 못 찾으실까봐. 근데 이걸 보여드리니까 뭔가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줄 착각을 하시나봐요. 그 많은 박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전에 댓글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아마 리뷰를 끝내고 나면 가지고 싶은 박스 아트 몇 개를 남기고 거의 버리고 있습니다. 만들고 남은 폴리 파츠입니다. H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하고 금형을 공유하는 사정상 이런 파츠들이 남습니다. 얼굴 부분 헤드 커버하고, 그리고 페이스 커버도 남아요. 그 다음으로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거의 검 부분에 사용되는 나를 재현하는 스티커, 이게 좀 눈에 띄죠. 동체 부분에 있는 렌즈들이나 얼굴 부분, 그리고 센서하고 눈만 붙인 상태입니다. 무사라기보다는 야차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일종의 요괴 같은 느낌이죠.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근데 멋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렌즈 부분이 이게 너무 좀 불안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 사람을? 싸우다 깨질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17.9m, 58.2톤인데 전고라고 쓰면 전체 높이잖아요. 이 높이에 17.9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두전고 같습니다. 발굽이 달라졌으니까 그만큼 좀 커졌다고 쳐서 이 머리 꼭대기까지 17.9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럿인 닐스 닐센인데 이거 국내 자막에서는 닐스 닐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센을 굳이 쓴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닐스 닐센. 그 유명한 북극으로 들어갔다 남극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지구 내부 공동 대륙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위대한 항해사 올라브 얀센도 센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브 얀슨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안에서는 영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비슷한 장르의 영웅으로는 리차드 버드 제독이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지만 아스트레이 HG판 색깔이 빨간 녀석으로 3대 모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양산형이 되지 마라 라고 그런 멘트 이야기했었는데, 그 양산형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 양산형이라고 저는 비판을 좀 첨가했는데요. 그 양산형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일본의 CG 회사에서 로봇 액션 하는 광고로 본인들 회사 광고하면서 료산가타니 나르나 라고 멘트를 집어넣어서 좀 남들과 차별화되는 노력을 하자는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그 의도와는 좀 별도로 양산형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되지 말아야 할 정도로 나쁜 건가 하면 양산형은 좋은 거다라고. 그리고 양산형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 쪽이 오히려 양산형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유행 같은 걸 쫓다 보면 배낭이라든지 그런 거 똑같은 스타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장비하고 배회하다가 한 사진에 잡히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양산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가 진짜 양산형이 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자각 없이 평범을 관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양산형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동요도 없고, 성품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든지 막 이런 옷이 유행하니까 이거 정도는 입어줘야지 무슨 줘야지 라는 멘트를 자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국 양산형이란 말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안 좋아서 뭐 이런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명확한 목적성이 없다면 너무 자신이 평범하다는데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막 무신경한 양산형이 되는 게 개성이 없다는데 절망하는 그 끝에 더 개성 없는 사람이 되는 양산형의 사람보다는 낫다. 그 은하기공대 마제스틱 프린스라는 애니메이션 오프닝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선택한 끝에 평범해져 버렸다고. 모든 사람이 다 여러 가지 다 갖추려고 하니까 그 끝에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규격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리뷰는 좀 대충 해도 되겠죠? 막 이 세대가 모여져 있는 이 샷만으로도 오늘의 리뷰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인류사적으로. M1 아스트레이, 그리고 레드프레임의 플라이트 유닛, 발음이 꼬이는 전국 아스트레이. 렌즈 스티커는 안 붙이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장갑판이라고 인식하는 게 더 안심감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다 유리판 같은 거면 이런 식으로 와서 뚜앗 하면 이런 부분이 꽈장창 하고 다 깨질 거 아닙니까? 스티커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빌더가 만든 거니까 실제 설정이 스티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달라진 부분이 발바닥하고 발등하고 정강이하고, 정강이가 두꺼워졌죠. 그리고 무릎 아머도 가동되게 이게 열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국 아스트레이가 제일 멋있는 각도.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하지만 정면에서 볼 땐 닫아놓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연결하는 파츠도 있고, 구멍이죠. 구멍도 있고, 가동성은 동일하게 하반신 부분에서 뒤틀 수 있는 고관 십자가 있고, 여기서 돌아가고, 무릎도 똑같아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덩어리는 허벅지 아머에 달려서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 무릎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목은 볼 조인트가 아래 위 이중으로 달려있고, 그 다음 허리 부분 볼 조인트하고 아래쪽 축이고, 그 다음 손목 볼 조인트, 그리고 팔 부분은 그 아래쪽에 달려있는 관절 가동으로 여기에서도 가동하고 위에서도 가동하고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 자신의 뿔을 떼어냈습니다. 가슴 부분은 동일한 아스트레이고요. 어깨가 달라졌어요, 등하고. 그리고 얼굴 부분은 앞쪽에 마스크를 하나 더 붙인 것처럼 생겼고, 이게 원래 설정은 노란색이죠. 금색인가? 근데 모양이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약간 가오가이가처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험상궂은 느낌으로.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해적들 중에 어떤 나이가 좀 어린 청년이었나 보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임드 빌런인데, 그때 이성계하고 이성계 부하가 있어서 이성계 부하가 먼저 활을 쏴서 이걸 맞춰서 명갑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 이성계가 곧바로 이어서 활을 쏴서 면상을 맞추어서 사살했다는 그 일화가 생각나네요. 아무 상관없지만. 어깨 가동은 그 어깨 장갑이 비대해져서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이 정도 가동이었습니다. 대신에 팔을 옆으로 뻗는 게 안 돼요.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장갑판 같은 걸로 막혀있죠. 그리고 등 부분에 그랜라간에 나오는 감맨 헤드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치우천왕 로봇설 알아요? 전설 그 중국 쪽 기록에 남아있는 그 치우에 대한 기록만 보고 살펴보면 뭐 실제로는 철기로 된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던 거겠지만 완전히 금속으로 만들어진 로봇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 뒤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스터 보면 안쪽에 구멍을 3개 뚫어 놓았어요. 이것도 센스가 있죠. 그리고 옆에 달린 이거는 팔로 변형이 됩니다. 주먹이에요. MG로도 나왔었는데 MG에서도 손 모양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동도 안 되고. 검을 앞으로 쭉 내뻗을 수 있게 손목이 기울어져 있는 손, 이게 오른손 왼손으로 들어있고요. 평범한 직선 손, 이게 오른손 왼손 들어있고요. 그 다음 편손이 오른손 왼손 들어있습니다. 손 많이 들었죠? 손바닥 디테일도 괜찮았어요. 아스트레이 때 자세히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손은 이 부분에 빔사벨하고 접속되는 커넥터를 접속 안 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전력을 흘려보내서 전기 구를 발사하는 라이트닝 볼트 같은 마법을 쓰거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손이니까 손바닥 디테일은 중요한 기체입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뺀 다음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쥐어줄 수 있습니다. 이도류를 접혀있던 팔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달려있는 얼굴 접속 자체가 아스트레이 백팩처럼 달려있는데 안쪽에 있는 손잡이를 재조합해서 손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1,800엔이라는 가격은 납득이 안 가기는 해요.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역자 모양 파츠, 이게 신금형이에요. 신금형인데 이 부분 돌기가 커서 끝까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걸리니까 이걸 끼울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무리수로 끼울 수는 있기는 한데 본래 지원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본래 레드 프레임과 다른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있는 저 블록이. 그래도 무리하면 이렇게 플라이트 유닛을 달 수는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는 색상은 다르지만 레드 프레임에 들어있는 가베라 스트레이트와 완전히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검칩이 안 들어있죠.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동일하니까 끼워줄 수 있고 본래 이 검은 여기에 끼웁니다. 검칩 없이 여기를 하바키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은 튼튼하게 되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HG 빌드파이터즈 전국 아스트레이 건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색상 분할적인 면에서 일부 스티커를 사용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안 붙여도 괜찮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견고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 뒷부분에 끼워져 있는 장갑 같은 것들 가동하면 한 번씩 장갑이 외장판에 걸려서 멈칫한다든지 그럴 때도 있고, 팔 관절 가동할 때 아래쪽 관절 가동할 때도 약간 걸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특징이 있는 디자인을 잘 재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로 표현하자면 10점 만점에 6점 정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